그때 그 아이를 잡지 못했다. 이유도 묻지 못했다. 율은 어린 낙수가 말한 높은 나무를 찾아보고 살짝이 우게 눈치를 살피던 무덕은 스승과 제자 사이 힘을 눈치챘다. 진요원에 들어섰다가 거울에 빨려 들어가 버린다. 육회 스승님 바람피지 마. 그때 그 아이를 잡지 못했다. 이유도 묻지 못했다. 꽃을 내밀던 마음이 칼로 베어져 나간 순간 그 아이와의 시간은 추억도 되지 못하고 비밀이 되어 묻혔다. 율은 당상곡을 떠나기 전 식사를 준비한다는 무덕의 말에 요리를 돕겠다 자처한다. 귀여운 스승님과 성실한 제자네.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혼나는 율을 본 당구는 마치 스승과 제자 같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던 욱은 질투한다. 율이 가르치니까 좋았어? 율이가 제자였으면 좋겠어? 서율이 제자였으면 편했겠지. 성실하고 말 잘 듣고 누구처럼 게으르고 제멋대로는 아니니까. 스승님 바람피지 마. 스승님 제자는 나 하나야. 스승은 두 제자를 거두는 게 아니야. 나한테만 가르쳐. 딴 데 보는 거 배신이고 바람이야. 다른 도련님들한텐 조금 냉담해. 당구 도련님 가요. 무덕아 나 서운하다고. 냉담하라고. 율은 어린 낙수가 말한 높은 나무를 찾아보고 당상국이 한눈에 보일 거란 무덕의 말에 꼭 올라가 보고 싶은지 데리고 가줄까 묻는데 올라가 보고 싶어? 싫어요. 함부로 아무하거나. 올라가고 싶진 않아요. 살짝이 욱의 눈치를 살피던 무덕은 율의 제안을 거절한다. 동무들에게 칼을 보내려던 욱은 자신의 기맥을 끊어야 한다. 도망간 술사다 하는 등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 칼을 다시 챙긴다. 오기가 난 김에 죽기 살기로 다시 수련을 시작하자. 스승님 좋구나. 제자가 비웃음 당하니까 신이 났네. 오기가 난 김에 도끼도 심어줄까? 네 친구들은 너한테 함께 돌아가자고 권하지 않더군. 지들이 이런 상황이면 목숨 걸고 싸웠을 거면서 너한텐 숨어 있어라 도망가라 그러기만 하지. 왜일 것 같아? 그건 네가 아주 하찮기 때문이야. 스승님은 혀에도 칼이 달렸네. 찌르고 베고 엄청 독하네. 단양국에서 낙수에 대한 기억을 더 떠올리니 율은 돌아가 그 사실을 숙림에 전한다. 그리고 천부관 수성직 술사 중에 사대 문파와 원한이 있는 이가 있는지 묻는데 박쥐는 20년 전 사대 가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술사가 있었다 한다. 그날 그 집안 식구 모두가 죽었는데 외동딸은 사라졌었다고. 무덕인 세자와 싸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탄수법뿐이라며 욱에게 훈련을 시킨다. 그 모습을 본 이 선생은 도련님과 하인이 아닌 스승과 제자 사이임을 눈치챘다. 그리고 이 선생을 통해 욱도 뒤늦게 자신의 혼인 소식을 알게 되는데 욱은 아마 김도주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혼인을 추진했을 거라 한다. 정말 그런 거라면 혼인할 거냐? 어쩔까 스승님? 혼인할까? 해도 돼? 하면 우리 둘이 단양국에서 지낼 순 없다. 내려와서도 지금처럼 지낼 수는 없다. 왜? 하인으로 계속해서 내 곁에 둘 수 있어. 나는 하인으로만 네 곁에 있을 생각은 없어. 한편 혼인 반지를 만들라며 어미가 내어준 음양옥을 실수로 깨트린 진초연. 초연은 우기 옆에 붙어다니는 무덕에게 질투심을 느껴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자 한다. 진초연은 음양옥을 깨트리면 안 된다 당부하며 상자를 무덕이에게 넘기고 무덕이는 이미 깨진 걸 깨트리지 말라 하는 것을 눈치채 안 하겠다 한다. 하지만 진초연을 피해 나오던 중 천부관 길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초연을 따라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함정임을 알면서도 음양옥을 받아들었다. 무덕이는 알 수 없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진씨 집안에 들어서고 이후 진씨 집안의 보물을 보관하는 진요원에 들어섰다가 거울에 빨려 들어가 버린다. 무덕이란 아이가 음양옥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무덕이가 사라진 뒤 진우경은 욱을 불러 무덕이가 도둑질했다 알린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